네, 자, 실무시험 문제 5번부터 7번까지 해서 이번 시간 93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다시 작은 1번입니다. 11월 9일 매입 거래처 장미 상사의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된 외상 매입금 32만 원. 여기 보시면 외상 매입금 32만 원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실수로 상품 계정으로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상값을 갚아놓고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차변의 상품이니까 잘못 기록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상품을 뭘로 고쳐주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매입금. 자, 금액 얼마죠? 예, 32만 원. 요것만 수정해주고 대변은 손댈 필요 없고요. 거래처도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외상 매입금 결제라고 해놓고 상품으로 실수로 잘못 입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이따 같이 입력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11월 12일 신용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 35만 원 거래처 직원들이 아닌 영업부 판매 담당 직원들을 위한 지출이다. 회식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래처 직원들, 자, 어떻게 입력이 됐냐면 접대비로 돼 있어요. 813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복리후생비로. 요 접대비를 차변에 복리후생비로, 자, 금액 그대로입니다. 요것만 계정 과목만 교체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손댈 필요 없고요.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11월 9일 일이죠. 일반 전표 입력. 자, 가서 11월 09일. 자, 가서 보면 여기 상품이라고 돼 있죠. 요게 상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을 갚아준 거다. 그러면 외상 매 치면, 자, 251번 밑에 있죠? 외상 매입금. 요거 확인 눌러주면 다른 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자, 차변에 접대비라고 돼 있죠? 요거. 접대비가 아니고 뭐다? 직원들 회식 시켜준 거 복리후생비, 복리후 치면, 자, 여기 보시면 판매관리비로 선택해야 됩니다. 전산회계 기금은 전부 다. 그래서 811번 해서 요것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라든가 다른 거 손댈 필요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문제는 됐고,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결산 정리 문제인데,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이 30만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비용 이연 예상 앞에서 이론할 때 배웠죠. 자, 우리가 이자 수익의 이자를 한꺼번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 수익을 어디다 적었을까요? 여기 대변에 수익이 발생 이자 수익 이렇게 적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이 30만 원이다. 지금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 이자 수익 중에 30만 원은 내년도에 받을 거를 우리가 먼저 땡겨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 60만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30만 원은 이거 그대로 두면 엉터리 장부가 돼요. 왜냐? 이 중에서 30만 원은 내년 장부에 적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걸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가계부는 현금주의예요. 무조건 돈 들어오면 들어온 거고 나가는 건 안 되고 엄마들. 근데 이 우리가 배우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이 회계는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올해 거냐 내년 거냐 언제 발생한 거냐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60만 원이다 말 가정을 했을 때 이 중에 30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발생 취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 30만 원. 그렇다고 이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30만 원 들고 이거 오늘 줄 테니까 1월 1일 날 다시 주세요. 이런 거 할 수는 없죠. 돈은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에 이자를 먼저 받은 거다. 그러면 선수 수익, 요 수익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
자, 30만 원 하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선수금, 선수자가 들어가면 부채가 돼요. 부채의 증가죠. 대변에 적었으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죠. 다시 말해서 현금이나 자산을 돌려주지 않지만 대신에 부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비용 이연미 예상. 자, 이거는 수익의 뭐예요? 이연이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카페에 수익 비용 이연미 예상 요것만 따로 강의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따 한꺼번에 같이 입력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판매 부분이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이 발생 적었겠죠? 자, 얼마인지 몰라요.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15만 원이다. 전부 다 비용으로 쓴 걸로 했는데 비품실에 갔더니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엉터리 장부죠. 학교 같은 경우 복사용지를 한꺼번에 트럭으로 가져옵니다. 등사용지 그러죠. 그 다음에 OMR 카드 같은 거. 그거 남은 거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엉터리 장부예요.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거 15만 원은 소모품비는 비용이 발생 취소를 시켜줘야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장부라는 거죠.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물론 실무감은 이거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 근데 금액이 많으면 비용 발생을 취소시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만큼 요게 사용하지 않은 거는 소모품비가 아니고 자산, 소모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소모품으로 자 15만 원 이렇게 했다가 1월 1일 되면 다시 원래 다 쓸 거니까 소모품 없애주고 소모품비로 다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년 장부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이따 같이 입력할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감가상각에 대한 거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붕괴로 해서 입력해도 되고요. 다음 4번 문제랑 같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같이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결산 시 관리 및 영업 부문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420만 원,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160만 원이 감가상각을 하다. 다시 말해서 건물 감가상각비와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420. 저는 더하기 빼기 잘 못합니다. 580만 원. 8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는 건물 요거 이따 입력할 때 보면 나와요. 건물이라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하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죠? 420만 원. 그 다음에 하나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자, 이제는 그전에는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2급에서는 없애버렸었어요. 그러다가 막 항의를 하니까 실무에 가면 다 배울 건데 2급, 자격증 2급만 따는 학생들, 저 수험생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건의를 아마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360만 원이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 물론 일반 전표로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괜히 뭐 결산 지금 이 문제 할 정도면 시간이 빡빡하니까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 메뉴에 보면 장부관리 있고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 요거를 클릭해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을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12월 31일 결산일이니까 자, 우선 문제 6번에 1번부터 차변에 3번 이자수 치면 자, 이자 수익 자, 30만 원 300 플러스 키. 그다음 대변 선수수 치면 선수 수익 나타나죠. 예, 30만 원 예, 자동으로 금액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31일 차변에 소모 치면 예, 소모품 15만 원 15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4번 소모품비 다시 소모 칠게 왜 이래 소모 예, 소모품비인데 제일 밑에 있는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자, 1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요거 이번 시간에 한번 일반전표로 해볼게요. 감가상각비 입력 차변 감가상치면 자, 감가상각비 자 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판매관리비 800번대고요. 차변에 580만 원 580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자, 건물 감가상각누계액부터 자, 감가상 치면 감가상각누계액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 보이죠? 자, 요렇게 건물이 있고 차량 운반구는 여기 있습니다. 자, 건물부터 확인. 그러면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420만 원 4200 플러스 키. 그 다음 또 대변 엔터. 자, 감가상 치고요. 자,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입니다. 209번. 예, 감가상각누계액 16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기말상품 재고액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여기 가서 클릭하시고 자, 12월부터 12월입니다. 이런 메뉴가 뜰 거예요. 매출원가 뭐 이거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쭉 보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있죠.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360만 원이다 돼 있고 결산 반영 이렇게 돼 있죠. 여기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360만 원 3600 플러스 키. 자, 이거 엔터 치고요.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여기 보시면 전표 추가 있죠. 이거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자, 전표 추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Yes. 그럼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3번 문제 같은 경우 여기 감가상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감가상각비 있죠?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여기 두 개 입력해서 전표 추가 또 한번 눌러줘도 됩니다. 자, 전표 추가 눌러주면 일반 전표 입력에 반영되나 한번 볼까요? 12월 31일. 그러면 자, 여기 결차,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결대,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알아서 다 계산이 돼서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자, 조회 문제. 아직도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6월 30일 보통예금 잔액은 총 얼마인가? 보통예금 특정한 계정 과목이 나오면 뒤질 수 있는 장부는 두 개예요. 계정별 원장과 있고 그 다음에 계정이란 말 들어간 거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자, 같은데 뭐가 다르냐? 계정별 원장은요, 요거는 날짜별로 중간중간에 검색이 가능하고 일자별로 표시가 상세하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일자별로 상세히. 요 총계정 원장은 월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자,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6월 30일 이제 보통예금 잔액 이건 6월 30일 거까지만 알면 되니까 자, 총계정 원장 이따 같이 해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요걸로 하겠습니다. 월 단위로 가는 자, 여기 보면 일별도 있고 월별도 있지만 자, 보통 예금 잔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6월 30일 현재니까 6월 30일부터 6월 30일 1월 1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두 개가 나와버려요. 자, 그리고 보통 예금 103번부터 103번 해서 엔터 치면 보통 예금 2010년 6월 현재 잔액 여기 보면 합계 합계란다. 요 잔액 지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합계가 아니고 잔액 그랬으니까 4,965만 1,000원 요거를 이론 답안 거기에 가면 입력하는데 밑에 있습니다. 조회 문제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5월 말 외상 매출금까지 하면 이건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해도 되는데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 요거를 조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라 그랬죠. 잔액 날짜는 5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5월 31일부터 5월 31일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 자, 거래처 어디가 제일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래처 유심상사부터 맨 밑에 하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꺼번에 치면 쭉 나옵니다. 잔액. 이게 가장 예상값 잘 안 갚는 놈이 어디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리 수금도 독촉하고 명절 때 선물도 안 보내는 거죠. 자, 제일 수금 안 해주는데 5,500만 원입니다. 요거를 입력을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하니까 충남상회 그리고 5,500만 원 요거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소모품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 자, 구입 건수는 몇 건이냐. 근데 총계정 원장은 안 돼요. 그건 월 단위 금액만 나오니까 여기서 구하는 거는 건수 몇 번 구입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단위로 다 상세히 나와 있는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1월부터 6월이라 그랬으니까 계정별 원장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소모품. 자, 소모품 검색하면 122번 엔터 치면 소모품. 자,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1월 3일 날 소모품 구입, 2월 4일도 구입, 3월 5일도 구입, 3월 30 구입. 그러면 4건. 그리고 총 금액은 자, 이거 누계 135만 원. 요거 전체 누계죠? 135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볼까요? 자, 우선 1번부터 보통예금 총계정 원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총계정 원장. 6월 30일 현재니까 0630. 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또 103번. 보통예금. 자, 잔액 여기 있죠? 2020년 6월 현재. 자, 요 위에는 아닙니다. 이건 전월 2월입니다. 그래서 4,965만 1,000원. 예,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됐고요. 그다음 2번. 자, 거래처 원장 아까 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디 갔니? 거래처 원장. 예, 맨 위에 있습니다. 장부관리. 자, 여기 가서 5월 말 그랬습니다. 그러면 05 요렇게 30일이냐 애매할 때는 30일을 그냥 다 눌러버려요. 예. 0531 계정 과목 예상 매출금이니까 108번.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자, 예. 여기서 자, F2 눌러서 외상 매출 하면 외상 매출금 나타나죠. 108번. 자, 그다음 거래처 전부 다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눌러서 101번 유심상사부터 그다음 제일 밑에까지 물론 은행 카드회사야 뭐 거래처는 아니겠지만 그냥 편하게 그러면 전부 다 나타납니다. 자, 가장 외상값 안 갚아주는데 어디냐 봤더니 충남상회가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충남상회. 자, 그다음 뭐예요? 금액. 자, 요거 2개 입력하면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다음 3번 상반기 중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소모품 건수 계정별 원장을 간다 그랬죠. 계정별 원장 가서 건수 일별로 자세한 걸 봐야 되니까 자, 01월부터 1월 1일 06 하나 쳤는데 30이 들어가요. 계정 과목 소모품. 자, F2 눌러서 소모품 예. 그다음 또 122 소모품. 자, 1번, 2번, 3번, 4번 했고 총 누계액은 135만 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건 13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총계정 원장을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총계정 원장 01월 1일부터 0630. 자, 계정 과목 소모품 122. 이렇게 하면 월별로는 나와요. 근데 몇 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총계정 원장은 안 되고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3회 다 끝났고요. 제가 요 총평을 한다면 93회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90 다음 94회 시험 보는 것도 아마 요 정도 수준만 나와주면 많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열공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시험 장소 배정이 쉽지 않아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